이번에는 진짜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이번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원전 관련한 이야기도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원전에 대해서는 뭐 제가 아는 바가 전혀 없죠.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가 또 마침 매불쇼와 인연이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오늘도 마음 편안하게 원전에 대해서 강의를 들을 수가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자, 그러면 원전에 대한 이야기, 아주 전문적인 이야기, 그리고 아주 객관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함께 하시죠.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원전. 윤석열은 일본의 원전 사고가 난 줄도 몰랐던 사람인데 원전 때문에 본인이 대통령이 되기로 했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또 대통령까지 됐고, 네. 그리고 또 노예 계약한 거 들통맞고 뭐 여러 가지 원전과 관련된 이야기 지금부터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네. 원전에 대해서만큼은 진짜 아주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말씀을 해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난번에 한번 나오셔가지고 맞아요.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네. 동국대 에너지 전기공학과 박종운 교수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지난번에 저는 진짜 강의가 너무 좋았어요. 네. 진짜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객관적인 원전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처음 들었던 아이고, 경험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전으로 먹고 사는 분이야. 그런데 원전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 정확하게 해주죠. 아, 그래요? 어. 그러니까 그리고- 객관성이 어. 있는 거네. 그리고 막 원전 악마와도 아니야. 그냥 진짜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런 얘기가 필요해요, 사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잘 평했나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아하시네. 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원전 관련한 이야기가 한 대목 나왔었는데요. 예. 그 영상을 잠깐 짧게 보고 오겠습니다. 그 환경부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에너지 정책과 국내 원전 정책을 넘겨받아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 개편하면서 신규 원전 건설이 축소되고 수출 경쟁력도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탈원전 해기가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맹점이 있어요. 원자력 발전소 짓는데 최하 15년 걸립니다. 원자력 발전소 질 데가 없어요. 저는 철저히 실용주의자인데 지금 당장 시작해도 10년이나 돼야 질동 말동인데 그게 대책입니까? 풍력 발전에 뭐 태양광 이건 1, 2년이면 되는데 무슨 원전을 지어요. 저는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원전도 있는 거 써야죠. 네. 아. 기자가 원전 안 지을까봐 굉장히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아, 표정이 그러니까. 마치 그 원전 사업하는 분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노심초사야. 노심초사입니다. 예.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나는 실용주의자다. 원전이라고 해서 난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 얘기하고 그런 사람 아니다. 예. 그러나 현실을 살아가자. 이런 이야기였는데요.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나머지는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 편안하게 진행까지 해주세요. 예. 그 말씀하시게 된 이재명 대통령이 원전에 대해서 말씀하신 계기가 아마 데이터 센터하고 물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이제 짓게 되면 예. 그 전력 소비가 많으니까 그렇지. 뭐 원전이든 뭐든 에너지 전기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 예. 그래서 원전 업계에서는 원자력을 많이 건설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네. 이재명 대통령은 그것에 대해서 원전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말씀하셨어요. 대로 네. 그냥 적당히 하자는 얘기 같아요. 그렇지, 그렇지. 적당히. 맞아. 너무 난리 떨지 말고 어. 적당히. 그러니까 어느 나라도 그렇게 원전에 대해서 난리 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자력계만 유별나게 난리를 떨어요. 그러니까 자기 보호 본능이 너무 큰 것 같아. 왜냐하면 지금 원자력 업계가 화랑이거든요. 무슨 원전 국내에도 건설하고 있잖아요. 죽은 게 아니고 네. 너무 죽는 소리를 많이 해서 그게 좀 왜곡이 된다. 그러니까 이 원전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 정치계나 이 언론계는 입을 닫아야 돼요. 왜냐 왜곡된 정보를 가지고 서로 싸우기 때문에 그게 제일 문제인 게 제가 대표적으로 네.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 만약 데이터 센터가 그러면 얼마나 늘어나느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뭐 네. 대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뭐 네. 100개냐 1000개냐. 그걸 알아야 돼. 4페이지를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 재밌어 이 시간. 데이터를 제가 한 50개 종이를 준비했는데
무슨 질문이 나올지 모르니까 자료는 많이 준비했어요. 질문은 못합니다. 아는 게 없어서. 그러면 제가 그냥 예, 혼자 혼자 떠들게요. 하세요. 예. 그러면 혼자 떠들게요. 예, 제가 보면은 네. 이게 데이터가 25년 데이터인데 조금 틀릴 수도 있는데 미국이 5,400개가 있어요. 데이터 센터가. 데이터 센터가. 그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중국, 일본이 400개, 200개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오른쪽 아래 보시면 한국이 44개 나오죠. 예. 네. 4페이지 보시면.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확인해 AI한테 어. 그 유명한 데이터 센터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165개 정도 있답니다. 예. 그러니까 어디예요? 23년에는 153개였어요. 4페이지 보시면 예. 그 가운데 네모 있죠. 검은색 저기 검은색 네모. 예. 가운데 글이요. 예. 예. 그거 보시면은 자, 그 글을 한번 읽어주세요. 자, 글 예. 읽어드리면은 한국 데이터 센터 수는 조사 시점에 따라 다르며 2024년 기사에 따르면 165개로 운영되고 있다는 보고가 있고 2023년 조사에서는 153개로 파악되기도 했다. 자, 그렇죠. 네. 네. 그렇게 원자력계가 그렇게 좋아하는 AI 데이터 센터가 1년에 한 10개 늘었나요? 12개 늘었나요? 그죠? 네. 예. 그러니까 예. 거의 5%밖에 안 늘었어요. 1년에 12개 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153에 12개니까 뭐 얼마 안 늘은 거죠. 그죠? 네. 그랬는데 지금 하나 더 보시면 5페이지 봐주세요. 5페이지 봅니다. 시키는 대로 합니다. 자, 전 세계 데이터 그런 센터는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하고 비교해 보는 거예요. 이 골드만삭스가 2030년까지 165% 늘어난다고. 네. 증가가 165%니까 미국이 5,000개니까 160% 늘어가면은 8,000개가 늘어나면은 이렇게 네. 몇 개가 되는 겁니까? 이 과도한 예상을 내놓은 거야, 이것도. 네. 근데 한국에 보면은 연간 11%씩 증가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것도 AI의 예측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거의 틀리지 않는데 네. 25년에 우리나라가 데이터 센터가 4.5 기가와트, 그러니까 원전 4.5기 정도가 전력을 쓰고 있는 거예요. 데이터 센터가 우리나라가. 예. 근데 2030년에 7.5 기가와트 정도 쓸 거래요. 10%씩 늘어나면. 네. 그러면 67% 증가하니까 미국보다 뭐 많이 안 증가하는 거죠, 그죠? 근데 증가율이 예. 많이 떨어지죠. 예. 그러니까 한 3기가와트 정도 늘어나는 거예요. 한 네. 5년 동안에. 예. 그럼 원전 3기 정도를 더 잡아먹는 꼴인데. 원전 세기 분량이에요, 이게. 네, 세기 분량을 네. 이제 늘어날 걸로 보는데. 네. 과연 그러면 미국은 이렇게 미국은 165% 늘어나는 거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어떻게 감당해요? 원전을 안 짓고 있느냐 지금. 아, 미국은 원전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원전을 지금 아직 못 짓고 있어요. 그 뭘로 감당하는 거예요? 자, 그 질문이 바로 지금 키포인트예요. 여기 다음 데이터를 보시면은 다음 데이터. 야, 이거 궁금하다. 가운데 예, 요게 이제 따끈따끈한 거예요. 24년 데이터 미국 발전 설비가 증설이 됐는데 예. 저 맨 아래가 솔라가 태양이죠. 태양광, 네. 태양광의 설치 용량이라는 건 그대로 다 전력이 되는 게 아니라 밤에는 안 나오니까 이거에 한 30% 정도 보시면 돼요. 어쨌든 간에 설치 용량 기준으로 태양광이 미국의 원전 37개 기만큼 지어졌어요. 그다음에 미국이 우리나라하고 바로 이렇게 적용되는 건 아닌데 데이터가 없으니까 네네네. 이렇게 릴라이브한 데이터가 많이 나오는 나라 미국밖에 없어요. 미국이니까. 유럽도 안 나오고 일본도 안 이제 나오고 참고하는 거죠. 한국은 맨 그냥 불하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조금 점잖게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다음에 윈드가 풍력이 7기가와트. 풍력이 7. 네. 근데 맨 위에 그 원자력 뉴클리어가 얼마입니까? 뉴클리어가 1.1 거의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1.1. 않죠. 보이지도 않아. 1.1. 네. 그러면은 네. 원자력으로 데이터 센터를 했겠습니까? 못 했겠습니까? 못했지. 못했을 거 아닙니까? 아까 5년 동안에 165%니까 1년 동안에는 뭐 한 20-30% 늘지 않겠습니까? 미국이? 네. 네, 그렇게 하보다면 결국은 재생에너지로 감당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네. 답이 없잖아. 답이 그래서 없잖아. 그래서 보다 이거 갖고는 안 되니까 제가 1시간짜리 연구를 더 했습니다. 여기 나오려고. 네. 그 보고서가 여기 있어요. 뭐가 자, 이거는 국내 최초로 공개하는 거. 국내 최초 최초요? 네. 공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요거 가지고 베끼면은 저한테 안 된다. 로열티를 줘야 돼. 예. 아, 그래도 자, 좀 쓰게 해주세요. 네, 쓰게 해주세요. 이게 이재명 정부에서 쓰는 것까지는 제가 허락을 하겠습니다. 예. 근데 엉뚱한 데 가서가 악용하면 안 돼요. 예. 야, 박종훈 재밌으시네. 교수 틀렸다. 뭐
자 여기 보세요. 데이터 센터가 전력을 쓰는 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게 자 7번 보면 돼요. 7번. 7페이지.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한 페이지씩. 네. 7페이지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발전량하고 발전 용량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퍼치나 매치나지만 네. 발전량은 에너지, 발전 용량은 시간당 얼마나 에너지가 생산돼서 에너지 효율이고 발전량은 토탈 에너지예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뭐 그것까지 구별하실 필요는 없고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가 얼마였냐면 24년에 미국의 230 테라와트 아워 이건 에너지 단위니까 그냥 숫자만 보세요. 네네, 230. 230 테라와트 아워의 전력을 썼어요. 데이터 센터가. 근데 미국 전체 전력 소비가 3,145예요. 그러면은 요게 몇 프로입니까? 5%죠? 네. 전체 전력의 미국 데이터 센터가 5% 전력 5% 써. 네. 그런데 미국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얼마 늘었냐면 24년에 410이 늘었어요. 예.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400씩 늘었고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가 230 늘었으니까 발전량이라는 거는 이거는 실제 나온 에너지가니까 재생에너지 증가로 다 커버가 된 거예요. 그렇죠. 다 커버됐지. 그러네. 24년에. 네. 일부 미국은 그렇다는 겁니다. 네, 이제 미국은 그렇다는 거예요. 네. 뭐 우리나라 이거 바로 적용되는 아닌데 우리나라 데이터는 신뢰할 만한 데이터가 많지 않아요. 근데 발전 용량으로 봐도 저 맨 아래 보면은 순 발전 용량 증가가 미국이 뭐 발전소 짓는 게 있고 없어지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다 고려하면 맨 아래 40 기가와트. 근데 데이터 센터가 에너지를 26기가와트를 썼다. 26. 이렇게 추정이 돼요. 네. 이건 제가 계속 역산한 건데 그러면 42기가와트 중에 26기가와트를 커버하고도 남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 여기의 경우에는 지난 24년에 미국의 데이터 센터 증가분은 재생에너지가 다 전력 다 커버했네. 커버했어요. 원전 없이 어떻게 한 거야 이거는 그러면? 그죠? 네. 그러니까 그 말이 원전이 필수라는 얘기는 그 틀렸다. 틀려먹은 얘기야. 예, 예. 지역이나 나라마다 다르다. 그러니까 그래. 우리나라는 꼭 이렇게까지는 안 되지만 예. 이제 너무 극단적인 말은 또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원전 없이는 안 된다는 말은 맞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또 하나 우리가 존경하는 빌 게이츠. 빌 게이츠 얼마 전에 왔습니다. 네, 8페이지 보여주세요. 자, 게이츠. 8번 팔 빌 페이지 게이츠 보면은. 산해 불륜 이런 얘기를 왜 하세요 여기서? 아, 거기서는 저기선 아니죠. 잘랐네. 그건 아니에요. 아니요. 잘랐어. 우리 자료에는 그 우리 있어요. 자료에는 빌 게이츠 산해 불륜 이거 안 돼. 오타. 이게 오타죠? 중요한 안 돼. 내용인 줄 그거는 알았어. 이제 신문기사 나온 건데 아, 오타. 왜 이런 얘기를 했나 해서. 그거는 그 위에 잘못 들었죠. 참고 실없다 이렇게 생각했죠. 교수님. 실업자. 자, 그다음에 보여드린 자료에선 뺐네. 이건 또 팩트니까 뭐 나무라지 마세요. 자, 그다음에 저는 팩트 박이기 때문에. 네. 자, 그래서 MS가 마이크로소프트가 네. 빌 게이츠가 지금 SMR이라는 테라파워의 개발을 주도하고 있어요. SMR이 소형 모듈화 원자로 이따가 나올 건데. 그거 어려운 개념이니까 이따 꼭 설명하세요. 네, 그거는 뭐 1분이면 돼요. 그러니까 네, 그냥 가지 마세요. 그거를 SMR을 데이터 센터 위에서 SMR 개발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빌 게이츠예요. 빌 게이츠. 그 컴퓨터 하는 사람이 언제 원자력으로 넘어갔나 몰라. 그거 근데 신기하네. 하여튼 그러니까 잘 모르고 하는 소리죠. 예. 게다가 하겠다는 원자로가 뭐냐면은 용용염 원자로라고 그래가지고 해결료가 액체처럼 막 흐르는 거예요. 그 옛날에 나왔다가 다 집어치운 거 무덤에서 꺼낸 거예요. 그 기술이라는 게. 빌 게이츠가요? 빌 게이츠가 하려는 원자로.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원자력 전문가고 거기는 컴퓨터 전문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엉뚱한 있는 얘기를 거예요. 하는 거예요. 한 100년 지나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경제성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경제성이 나와요. 안전성이 검증이 안 된 거고요. 여기서 제가 하려는 얘기는 뭐냐면은 데이터 센터로의 SMR을 지어가지고 자기 MS의 데이터 센터에 전력 공급하려고 그랬던 거야. 근데 테라파워가 개발 공정이 몇 년이 지연이 됐어요. 자기가 개발한 원자로로 자기 데이터 센터에 전력 공급하려는 게 목적이었는데 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그 공사가 지연됐어요. 그 공사가 개발이 아예 안 됐어요. 개발이 아예 안 됐어.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뭘 했느냐? 요 아래가 중요해. 그 빌 게이츠가 그건 자각했고, 그렇죠. 자각하고 했고, 알고 있는 사실. 알고 그러니까 있는- 원전을 가지고 데이터 센터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느리다는 원전의 건설과 개발은
10년, 20년, 30년 가기 때문에 그걸로 이게 데이터 센터 1, 2년 동안에 팍팍 늘어야 되는데 그렇지. 시기가 안 맞는다. 예, 그게 오케이. 핵심이에요. 어. 그거를 데이터 빌 게이츠가 이게 머리가 나쁜 사람 아니잖아요. 네. 바로 간파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해결책이 있어요. 해결책. 데이터 센터는 1, 2년에 지어야 되는데 그렇지. 네. 뭐 기존 원전도 안 되고 또 새로 개발하는 원전 SMR도 안 되고 그거 안 그거 되고. 갖고는 기다릴 수가 없다는 그렇지.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신규 원전도 SMR도 이제 못 기다리겠다. 그래서 아래 내용이 뭐냐? 3마일 아일랜드하고 미국에서 사고가 난 원자로가 있는 지역의 원전이에요. 예. 거기에 2호기가 대형 용융 사고가 났는데 그 얘기는 그 원전은 폐쇄를 했고 그건 못 쓰니까 1, 3호기는 이제 정상 연구 중지해서 이제 해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네. 이제 이거는 이제 뜯어내려고 했는데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전기 공급받을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지으려는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이 원전에 가가지고 스톱 폐기하지 마 이렇게 한 거예요. 재가동해달라. 아하. 제가동. 있는 원전 폐기하지 말고 재가동하게 달라. 근데 이거 왜 폐기했냐? 그러니까 원자력계는 원전이 80년 쓴다고 맨날 주장을 했는데 예. 이 3마일 아일랜드 50년도 못 쓰고 폐기하고 있었단 말이지. 그 말도 그 안 말이 맞네. 80년 쓰는 게 맞아요? 그 말도 안 맞네. 안 맞죠. 80년 이렇게 과장을 하고 있단 말이야. 미국의 원전의 상황도 모르고 막 질러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도 정신 바짝 차리고 원전 중지 이렇게 폐기하지 말고 그거 좀 우리 좀 쓰게 재가동해서 하자. 써라. 그럼 돈 들 거 아니에요. 거기다 투자를 하겠다. 데이터 센터 돌리기 위해서. 네, 이런 상황인데 신규로 건설해 갖고 또 SMR 개발해 갖고 기다리는 거는 아무리 짧아도 15년 내지 20년 후에나 가능하단 말이에요. 예. 그 이재명 대통령 말이 다 맞네. 그거는. 뭐 아무리 깎아도 90%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네, 다 맞는다 그러면 제가 좀 너무 그렇게 전문가로서 자존심입니다. 10%가 틀린 건 뭐냐면 30기가 이렇게 데이터 센터를 위해서 전력의 원전 30기 뭐 이렇게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거는 좀 수십 기가를 언제 짓느냐 이렇게 그거는 그렇게 많이 필요한 건 아니니까 아까 네네. 말씀드린 대로 한 60% 늘어나는데 네. 5년 동안에 오케이. 그러니까 시급한 게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 네. 9페이지를 보시면은 이제 원전 건설하는데 전 세계 원전 건설하는데 걸린 시간을 데이터로 나와 있어요. 예, 좀 읽어드릴게요.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데는 일반적으로 초기 계획부터 운영까지 10에서 15년 소요, 건설 자체도 6에서 8년 소요된다. 예. 자, 그러니까 이게 맞는 말씀인데,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누가 한 말이냐? AI가 한 말이에요. AI. 그렇게 좋아하는 그 원전을 짓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들이 데이터 센터, 그 AI 아닙니까? 그렇죠, 그 AI지. 그 AI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 자기 발목 잡은 거네. 그러네. 그치? 그러니까 2030 아마 데이터 센터는 2030년까지 확 늘어나고 네. 더 이상 안 늘어날 겁니다. 거품.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그렇게 많이 있어봐야 이제부터는 더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폭발적으로 뭐 2040년, 50년까지 마구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그리고 또 늘어날 수 없는 이유는 에너지 공급이 못 따라가요. 우리나라도 전력 소비가 안 돼서 데이터 센터 마음대로 못 짓습니다. 이 한전에 물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완전히 빨아들여 버리면은 다른데 다 정전 나버리거든요. 오케이, 이제 요거는 된 것 같아. 요거는 데이터 센터 이거는 지난 대선 토론에서도 내 기억이 맞다면 이준석이가 이재명 후보를 굉장히 공격하는 포인트로 삼았었거든. 데이터 센터 짓는다더니 그거 뭐 무슨 친환경으로 한다고 말도 안 돼. 그거는 원전 아니면 안 돼. 뭐 이런 식의 그 뭐가 있었던 걸로 나는 기억하는데 네, 맞습니다. 그거는 다 사실이 아니다. 요거는 입증이 됐습니다. 요 얘기는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아요. 딱 한 가지만 하나만 더 합니다. 13페이지. 13. 이거는 원전이 어떻게 되는 상황이냐 지금 현재. 자 보세요. 유럽을 먼저 얘기할게요. 미국엔 거의 건설이 없으니까 유럽을 얘기하는데 유럽은 지금 원전이 급감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죠 그래프를. 자 왼쪽에 보시면 파란색이 건설, 그다음에 빨간색이 폐기. 그러니까 2000년대 넘어가서부터는 폐기는 있고 건설이 없어요.
그죠? 빨간색은 이제 마이너스라는 얘기지. 원전 수가. 그러니까 뭐예요? 오른쪽 그래프, 누적 그래프는 줄어들죠. 누적 원전 수는 급감하고 급감하고 있다. 120기에서 90기로 떨어졌어요. 30기가 저기 20년 동안에 30기가 죽어버렸어요. 그 중에 상당수는 독일. 독일이 제일 많이 줄여요. 제일 많이 거기는 폐기 원전 탈원전했으니까 100%. 탈원전 네. 독일은. 그러니까 그게 기여도가 크지만 어쨌든 간에 이게 독일 원전 20기 줄어들었는데 그러니까 90기니까 한 10기는 다른 데 또 줄어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원자력계나 또 이런 데서 흥원전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전 세계 원전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라고 얘기하는데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가 없는 게 우리는 사람을 아기를 많이 낳으면 죽는 사람이 더 많으면 인구가 줄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 사망은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원전 폐기는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짓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짓는다는 거는 너무 많이 줄으면 조금 더 지을 수도 있죠. 보완하기 그렇습니다. 위해서. 네. 지금 너무 주니까 유럽에서 원전을 다시 좀 지으려는 이유는 이렇게 감소했기 때문에 약간 좀 평상시대로 다시 돌리려는 거지. 기존에 마구 지어왔는데 더 마구 지으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걸 주의해야 되는. 그거를 베이스로 한 게 뭐냐면은 14페이지를 보면 이게 지금 우리나라 언론상의 참 문제가 한국 경제에서 리얼리는 제 의문입니다. 미국이 원전 80년 쓴다라고 단언적으로 얘기하는데 단언하네요. 아주 단정적으로 얘기했는데 데이터를 보시면은 여기 내가 여기 글만 보시면 글은 또 읽어드립니다. 저희 네. 쪽에서. 네, 글을 읽어드릴게요. 네. 자, 미국 2023년 현재 가동 중 원전 92기, 역대로 41기 폐로. 밑에까지 다 읽을까요? 네.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3기 폐로 105기에서 92기로 감소. 1963년부터 2014년 폐로된 36기 원전 평균 가동 연수 18년. 2013년부터 2022년 폐로된 13기 원전의 평균 가동 연수는 41년. 41년 절반이네. 그렇죠? 뭐야? 근데 어떻게 80년 썼다는 말을 하냐? 왜냐하면 수명을 연장시켜 줬어요. 네. 미국 인허가 기관에서. 네. 그러니까 40년 쓰던 걸 60년, 80년 쓰라고 허가는 줬어요. 그랬는데 허가가. 허가 받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요? 자신이 없어? 경제성이 안 나. 경제성이 안 나와요. 더 20년, 60년 운영하는데 미국 원전들이 가동 원전들이 경제성이 뭐 때문에 떨어졌냐면 셰일 가스 때문에 박살이 났어요.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때문에 박살이 났어요. 그러니까 원전의 단가가 발전 단가가 올라가니까 발전 회사들이 다 포기하는 거예요. 아까 너 아무리 네가 많이 쓰라고 해도 그 발전 회사는 죽이는 건 내 마음이에요. 아니 그러면 오래된 원자로는 발전 단가가 더 올라가요? 왜냐하면 그 리뉴얼을 해야 되니까 리모델 안전 문제로 보강해야 돼. 그때 돈이 많이 들어가. 많이 들어가니까 야 그럴 바에는 그냥 폐쇄하는 게 낫구나. 민간이 하니까. 그렇게 되는군요. 우리는 공기업이 하니까 한수원이 원전을 마구 죽이지도 못하고 마구 살리지도 못하고 정부 눈치만 본다 이거예요. 근데 미국 원전들은 다 민간이 운영하니까 정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어. 원전 더 져라 말아라.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 2050년까지 300기를 짓는다고 그랬는데 그게 가능할 수가 없는 게 원전 하나 발주하는데 최소한 5년, 미국은 10년 걸려요. 하나 발주하는데 준비 기간만. 부지 잡고 부지 허가하는데 10년 걸리거든요. 그러면 아마 트럼프 있는 기간 동안에 원전 하나도 발주가 안 돼요. 그러면서 300기 발주한다고 그렇게 요즘 말하는 거 보니까 신뢰가 안 가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정확히 좀 이해를 하고 천천히 증가해도 천천히 증가하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럽 같은 경우는 많이 죽은 원전들 새로 지어서 보완하고 미국은 짓고 싶어도 너무 비싸서 못 짓고. 당장 스타트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정확하게 저희가 이해할 수 있었고요. 다음은 시간이 좀 많이 지나긴 했습니다만 간단하게. 웨스팅하우스 관련한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요? 괜찮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원천 기술 관련해서 대한민국 한수원장 질의응답 영상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저도 지금 잘 모르는 상황인데 그 영상을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네, 이번 협약 결과를 보면 이 라이선스 비용을 상당 정도 지불하는 협약을 확정함으로써 사실은 기술 자립이라고 하는 것이 수출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효과가 없고 결국은 원천 기술은 웨스팅하우스에 있다는 점, 기술 자립이라고 하는 것의 실체 자체가 원전 수출 부분에 있어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점, 이 점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의원님께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애초부터 뭐 100% 우리 기술이다 이렇게 주장한 바가 없고요. 국민들이 100% 기술 자립이라고 했을 때 100% 기술 자립이면 우리가 수출하는데 우리 기술인데 네. 왜 로열티를 줘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그 점에 관해서 네. 그동안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홍보한 것이 상당한 혼선과 오해를 줬다는 점에 인정하십니까? 우리 원자력을 하는 입장에서 오해가 생기게 홍보를 했다면 그거는 정말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야, 그러면은 우리 원자로에 원천 기술은 없다. 웨스팅하우스 거다. 웨스팅하우스 다 가져가라. 우리 로얄티 당연히 바쳐야 된다. 완전히 그냥 공언하는 것처럼 들리네요. 그래서 사과는 저한테 해야 돼요. 누가 누구한테? 저 황주호 전 사장이. 왜요 또? 자 여기 다음 이 18페이지를 보여주세요. 왜? 뭐야? 18페이지. 18페이지. 자, 뭐야? 제가 예. 요 아래 2017에 뭐라고 했냐면 원자력학회가 국내에 원천 기술 없다는 박종훈 교수 지적에 반박을 했단 말이에요. 17년에. 2017년에. 네, 그때 원자력학회가 반박을 했을 때 그때 원자력학회 회장이 항주호 한son 사장입니다. 지금 나왔던 그분이 예. 원자력학회 회장일 때 17년에 제가 원자력의 원천 기술 없다. 이 말을 반박을 하셨어요. 근데 반박을 오른쪽에 보도 자료가 반박 자료인데 사실 확인을 하겠다면서 원천 기술이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에? 그렇지. 근데 그냥 세계 최고라는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전이 기술이 세계 최고라면은 그래도 원천 기술이 있느냐 문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잘 만든다는 거지 그 기술이 내 거라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걸 인정을 하면서 반박문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100% 우리 기술이라고 한 적 없다라는 말이 틀린 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아까 여기 원천 기술이 있다는 말은 안 했어요. 자기 보도자료. 단지 최고 기술이라는 말만 했다. 이게 이제 뭐 발뺌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문서상으로 볼 땐 그렇게 나오는데 네네. 이제 25년에 바로 어떻게 됐습니까? 원천 기술 없어 벌어진 원전 수출 구역 협상 웨스팅하우스에 네. 그게 입증이 돼 버렸으니까 사과는 저한테 해야죠. 근데 뭐 그렇게 사소로운 이슈가 아니라서 이게 네. 모든 걸 함축하고 있기 함축하고 때문에. 있다. 예, 예, 예. 뭐 생각은 이게- 개인적으로 받아주시고요. 예. 네. 그다음에 예. 21페이지 보면은 20. 원천 기술 관련해서 예. 조금 더 내려갈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 25페이지. 25로 갈까요? 예. 많이 건너뛰어 주시네요. 그래도 예, 예. 저희를 위해서. 자, 21페이지 보시면 지금 웨스팅하우스하고 한손하고 서로 말이 다른데 지금 싸우고 있죠. 네. 자, 니네들이 우리 원천 기술 썼다 하는데 웨스팅하우스는 오른쪽에서는 독자 기술이다. 그렇죠. 서로 다른 말을 쓴단 말이에요. 요걸로 이제 분쟁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언어가 다른 거예요. 원천 기술이라는 건 오리지널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내가 초기 개발 주체다라는 거고 독자 기술도 비슷한 말이긴 하지만 독자 기술이라는 말은 없어요. 쓰지 않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천 기술이 있냐 없냐라고 물어보면 우리도 있다 없다라고 답을 해야 되는데 예. 꼭 기술 자립했다, 독자 기술이다 이렇게 답을 한단 말이에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원천 기술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 고유하게 그 사람이 뭐 처음부터 설계도 하고 도면도 만들고 실험도 하고 뭐 레포트도 쓰고 한 이게 집대성된 자료들인데 그건 내가 만든 거 니네가 다 갖다 썼다. 그런데 니네 나라에서는 건설해도 되지만 수출할 땐 딴 얘기니까 우리한테 로열티를 내라. 그렇게까지 온 과정에 20년 동안에 서로 아기다툼이 있어요. 그거 얘기할 시간 없는데 우리가 매번 지고 어떻게 왔는지 그 매번 지고 왔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 21페이지 보세요. 21페이지 보면은 아랍에미레이트 바라카 원전을 수출했을 때 그때 미국 국회에서 나온 보고서입니다. 네. 미국 국회가 왜 이거 따지느냐? 미국 국회는 우리 같은 나라가 해외 원전 수출하면은 그게 미국 기술이 해외 다른 제3국에 나가면 미국 국회에서 그것이 핵 수출에 대한 동의를 미국에서 받아야 돼요. 네, 그렇게 되니까 우리나라가 원전 수출하는데 왜
미국한테 미국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났느냐? 그거는 뭐예요? 원천 기술 우리가 아니라는 걸 입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2015년 6월 30일에 국회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체코에서 일어난 거하고 아주 똑같아요. 평행 이론이야. 이미 이 바라카 원전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네. 정신 못 차리고 체코에서 또 똑같은 우를 범한 거에다가 더 많은 그 뭐예요? 약속을 웨스팅하우스 해준 거예요. 그게 여기서 국회에서 미국 국회가 뭐라고 보냐면 UAE의 아랍에미레이트에 뭐예요? 미국 회사들이 많은 부품을 공급한다. 아니 한국이 원전 수출하는데 미국 회사들이 부품을 공급한다는 이 홍두깨 같은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는 그러니까 아랍에미레이트의 원전 수출은 미국 경제에 기여한다. 수천 개 일자리를 만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국회의 판단은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가 설계한 원자로를 아랍에미레이트에 판매하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독자니 원천이니 뭐 얘기해봐야 세계 강국 최대 강국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새로 실험을 해가지고 뭐 새로 부품을 우리가 뭐 다른 데서 사왔다, 니네 거 아니다 우겨봐야 그 근본이 되는 기술은 역시 어쩔 수가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0억 달러만큼의 합의금을 돈으로 쳐서 합의금을 이익을 미국에 제공하면서 부품과 용역을 미국에서 받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해도 되는 일을 미국한테 일거리를 맡긴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반도체 공장이니 뭐 저기 뭐예요 배터리 공장, 자동차 공장 미국에 건립하면서 막 잡혀가고 그랬잖아요. 그러는 나라인데 뭐 뭔들 안 하겠습니까? 아니 그러면은 그 우리 교수님, 대한민국 원전은 원천 기술이 실제 웨스팅하우스에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 증거를 제가 보여드리는 게 또 이건 결정적인 증거가 22페이지를 보시면 이건 내가 원치 않는 내용이네. 원치 않은 내용이요? 근데 이게 진실이라면 어쩔 도리 없죠. 그러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예. 지금 우리가 자립을 잃었다고 자부하는 기술은 말 그대로 복제 기술이다. 자, 요거를 누가 말했냐면 누가 말이요? 한국 원자력 안전기술을 원전 규제하는 기관에 20년사 자기 기관 설립 20년사의 기념으로 2010년도에 이런 팜플렛을 냈는데 거기에다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2010년까지만 해도 최소한 인정을 한 거예요. 아랍에미레이트 수주하고 나서 2009년에 바로 1년 후에 요 말을 한 거죠. 스스로 인정을 한 거고 게다가 우리가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이 보세요. 다시 25페이지 가시면 우리 교수님이 웨스팅하우스에 또 취업하는 거 아니죠? 제가 속상해가지고 갑자기. 자 여기 지금 25페이지. 두 원자로를 보세요. 한국 왼쪽이 우리 거라고 우기는 거고, 왼쪽이 우리 거. 왼쪽이 이제 미국 거. 그다음에 미국. 오른쪽이 한국 거라고 우기는 거예요. 지금 이 두 개의 원래 그 원천 기술이라는 거는 뭐 모양이 같거나 뭐 기능이 같거나 뭐 구성품이 같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원천 기술인데 지금 일단 모양만 보세요. 비슷하네요. 비슷한 게 아니라 뭐 틀린 걸 찾아보세요. 틀린 그림을. 자 보시면 색깔마에는 같단 말이죠. 그게 오른쪽에 우리 APR 1400의 이 원자로 시스템의 구성품 모양은 어디 들어가 있냐면 미국의 설계 인증할 때 낸 거예요. 미국의 설계 인증 받았다고 자랑한 원자로가 결국은 복제품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거를 미국에서 인증을 준 것은 자기 나라에 지을 수 없다는 조건을 전제로 해서 미국에서 수수료를 3천만 불의 수수료를 받고 인정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는 자랑이라고 했지만 결국은 지금 와서 웨스팅하우스한테 굴욕을 당하고 있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26페이지 보시면 지금 여기에 보면 이게 원자로 내부의 모양을 보여주는데 자, 지금 이것도 한번 보세요. 뭐 다른 게 있나요? 제가 잘 모르죠. 저는 그냥 그림만 보는 거죠. 어쨌든 자 왼쪽과 오른쪽 보면은 이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있으면 이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도로 뭐 모양이라도 바꾸다든가 뭐 외형이라도 바꿨다 그러면 진짜 인정을 받겠는데 내부 구성품까지 거의 똑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너무 우리 거라고 우겨가지고 웨스팅하우스에 화를 나게 했다는 거는
협상력이 너무 없다. 미리 협상을 잘해서 수출을 하는 것이지. 아. 그냥 먼저 저질러 놓고 뒤에 가서 협상 죄송합니다 하면서 다 들어줄게. 이렇게 한 것이 이번에 굴욕적인 협상이라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증거는 이게 IAEA 자료입니다. IAEA 자료에서 28페이지에 있는데 28페이지 자료는 IAEA가 전 세계 원전에 대해서 자기네들의 평가를 한 건데 자, 맨 위에 웨스팅하우스는 모든 경수로의 기초가 되었다. 이렇게 마더 리액터다. 이렇게 얘기하고 카베우라고 KWU라는 거는 독자 경수로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 their own PWR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아레바 프랑스 원전도 their own 리액터다. 이렇게 해서 다 their own. 그다음에 우리가 기술을 전수받은 컨버스천 엔지니어링이 또 뭐라고 합니까? their own PWR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독일, 프랑스, 그다음 미국의 컨버스천 엔지니어링 다 원자로 공급사들은 their own 그러니까 뭐야 기술의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 근데 맨 아래 보세요. 한국에 있지만 C 원자로에 기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C 원자로에 기반한다는 건 그러니까 무슨 그 바 말이에요? 위에 컨버스천 엔지니어링의 줄임말이 CE예요. 그러니까 요 C 원전에 기반한 원자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원천 기술 시비가 일고 있고 그래 우리나라에서 절대로 보도 안 하는 오른쪽 보시면 그러니까 월드 뉴클리어 뉴스에 보면은 그 아래줄에 보시면 APR 1400 원자력 발전소는 웨스팅하우스의 원천 기술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언제냐면 25년 올 1월이에요. 네. 자, 웨스팅하우스하고 우리가 불공정 계약을 할 때 월드 뉴클리어 뉴스에 이미 웨스팅하우스의 힘을 실어주죠. 알았어요. 네. 불편한 짓이 조잡네 오늘. 근데 이제 교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네, 뭐냐면 혐의가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이것도 이제 오해할까봐 말씀드리는데 우리의 원자력은 실제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원천 기술을 활용한 건 맞다. 맞다. 그러면은 애초에 우리가 어찌됐든 원자력을 해외에 수출하고 판매를 할 거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협상을 잘 해서 우리가 남는 장사를 해야지. 네. 이미 일을 저질러 놓고 더 많이 뺏기는 방식으로 왜 자꾸 가느냐 멍청하게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완벽하게 이해하셨습니다. 그렇죠. 제 말씀은 그겁니다. 그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체코 수출할 때도 이미 우리 국내 장사하려고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고 이미 사고는 쳐놨어. 그러고 나서 수습하니까 수습이 안 되니까 앞으로는 아예 수출길을 다 막을 정도의 노예 계약을 왜 하느냐. 왜 그렇게 바보 같은 멍청한 짓을 하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를 네. 하시는 겁니다. 정확하죠? 네, 맞습니다. 예. 정확합니다. 그 체코하고의 원전 수주 그거 하나 받으려고 나머지 수백 개 시장을 내준 거죠. 이제 내준 거는 맞잖아요, 솔직히. 그거를 다시 협상하지 않는 이상은 예, 불가능한데. 다시 협상하지 않는 날은 못해요. 네, 이건 그것이- 제가 예. 보니까 그건 불가능하더라고.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멍청하게 하느냐.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력과 관련해서 정치인들 정치권은 좀 빠져라. 그러니까 이 사달이 나지 않느냐. 요게 이제 결론입니다. 네, 언론도 맞죠, 네, 언론까지. 언론도. 예. 이거는 뭐 사실 불편한 진실인 거죠. 네. 그리고 정확한 진단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 예, 교수님 예. 말씀이 예. 솔직히 불편한 진실이야. 불편한 진실. 그러나 결국은 완전 망했잖아. 정치가 개입되면서. 그렇죠. 완전 망했죠. 망했어 임마 새끼야. 예. 최악이지 최악. 너무 센 얘기가 나오시는데. 아니 맞잖아요. 근데 맞잖아요. 예. 그래서 다 한손 사장도 그다음에 또 관련 정부 부처도 인정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맞아요. 또 다음은 이제 뭐 소형 원전 아니 그만하셔야죠. SMR로 안 넘어가. 예. 아니 밤샐 수는 없잖아요. 자 1분만. 1분만 또 하실래요? 네. 나중에 자르시던지. 아니 지금 생방입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원자력 발전이라는 거는 자 보시면 43페이지. 43페이지. 뭐 44. 근데 참 설명을 쉽게 잘하시네. 그러니까 이게 원전은 우리가 2000년대까지 2010년대까지 거의 대형화.
아, 대형 원자로는 키워왔어요. 아, 발전 그 용량을 키워왔어요. 왜 키워왔냐? 이게 위에 보시면 알겠지만 왜? 커야 규모의 경제가 있다. 같은 부진의 원자력 발전량이 커야 그래야 경제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키워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크기가 증가한 이유는 옆에 보시면 비용 효율성, 그다음에 규모의 경제, 네. 그다음에 용량이 크면 안정적 기저부하, 네. 증가된 용량 계수. 용량 계수라는 건 이제 이용률을 얘기하는데 얼마나 오래 많이 쓸 수 있느냐 그건데 네. 자 이것도 AI의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대형화 추제에서 한국은 계속해서 지어왔기 때문에 원전 시공을 빨리 하고 기술이 자들이 남아 있어요. 그걸 원전 생태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원전을 설계하는 사람하고 제작하는 사람하고 건설하는 사람, 그다음에 운영 유지하는 이 네 가지 기술자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한국 계속 유지가 돼 왔는데 네. 유럽하고 미국은 건설이 계속 80, 90년대 이후는 죽어버렸으니까 기술자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특히 미국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기술 원자로를 새로운 원자로 개발하는 것도 이제 한계에 도달해서 원자로 혁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경제적인 그런 건 원자로 안 돼요. 못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미국 특히 미국에서 유럽도 마찬가지인데 건설비가 폭등. 그러니까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이 원전 건설비가 거의 두세 배로 올라갔어요. 하나 짓는데 뭐 20년. 한 기당 20조 원, 우리 같은 경우는 10조 최대. 근데 20조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의 원전은 한 기당 30조가 들어가요. 미친 나라죠. 근데도 짓고 있어요. 나 웃기죠. 근데 그런데 재생에너지가 이제 미국 같은 재생에너지 셰일가스가 추격을 해오니까 원전이 사업이 망해가는 거예요. 경제성이 대형 원전이 망해가는 거예요. 이제 미국에서는 대형 대형 원전은 못 하겠다. 그래.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작은 걸 하면 뭐 왜냐하면 작은 거는 용량이 10분의 1밖에 안 드니까 건설비가 10분의 1밖에 안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가 줄긴 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단위 용량당 얼마가 단가라고 그러죠. 그렇죠. 단가. 건설 단가가 싸져야 되는 거지. 그렇죠. 작은 거는 총 사업비는 줄죠. 네. 근데 미국에서는 총 사업비라도 줄어야 단가는 올라가도 그러니까 경제성은 단가인데 단가인데. 그 총량으로 좀 싸다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거짓말이죠. 그거는 완전히 그러니까 그 지금 그거를 갖다가 눈속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형 원자로가 그럼 어떻게 생겼냐 그것만 봐야 알 거 아니에요. 그래 이거는 잘 들었다 오늘. 네, 소형 원자로라는 것은 네. 뭐냐면 여기 원자로 왼쪽에 있잖아요. 그게 부품이 외부에 여러 개가 있어요. 몇 번인지 알려주셔야죠. 47번. 아이고, 47번. 죄송합니다. 47번. 자, 부품이 이렇게 원자로 외부에 여러 개가 있어요. 대형은 증기 발생기나 뭐 펌프나 이런 게. 근데 그거를 몽창거리다가 안에다가 집어넣어 버리는 게 이게 일체형 원자로 소형 모듈 원자로의 컨셉트예요. 자, 그러면 뭐가 좋다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걸 원전을 갖다가 원자로를 조그맣게 만들면서 이게 부품이 다 안에 들어가니까 왼쪽보다 오른쪽이 간단해 보이죠. 설비가. 네. 그런데 그 자가당착이 뭐냐면 왼쪽에 있는 설비들은 원자로 바깥에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방사능, 원자로 핵분열에서 발생되는 각종 방사능으로부터 원자로가 보호해 주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저 설비들은 방사능에 오염이 안 돼요. 근데 이 안에 다 집어 넣어버렸잖아요. 네, 다 집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원전 다 방사능 덩어리가 돼버립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는 3,000메가와트, 4,000메가와트의 열을 발생하는데 얘는 기껏해야 300메가밖에 발생을 10분의 1밖에 발생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규모의 경제성 올리려고 그러면 여러 개를 져야 돼요. 그렇죠. 단가를 내리려고 그러면 여러 개를 져야 돼. 여러 개를 져야 되니까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개를 늘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품수 줄이면서 원자로 개수 늘리는 자가당착에 빠진 거죠. 이거는 진짜 그야말로 우매한 짓이네. 그러니까 단팥빵 안 먹는다고 호두 과자 20개 30개 먹는 거예요. 그건 뭐 비유는 좀 이상한데. 이거는 이상해. 네. 그렇게 그러니까 큰 알사탕 하나는 이 몸에 안 좋다고 못 먹게 하면서 작은 조그만 알사탕 거, 여러 200개 먹이는 거야. 이거 비유를 하셨어야지. 그럼 제가 배울게요.
아니야. 호두 정확하죠. 과자가- 호두 요게 과자가 더 정확해. 좋았어. 아니야. 큰 알사탕 엄마가 야 이거 몸에 안 좋아. 조그만 거를 주는데 조그만 거를 여러 개 줘. 여러 개 줘. 이 바보지. 바로 그냥 베끼시네. 원천 기술을 파신데. 바로 단팥빵 호두 과자나 이거랑 똑같지. 뭐가 뭐. 달라? 내게 맞아서. 자,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단위 원자로만 소형화해 놓고 여러 개를 설치해서 용량을 다시 키우는 거야. 그 바보지. 변칙이죠. 아. 자, 이거는 근데 언제 확인돼요? 이게 의미가 있다는 거는 처음 한번 지어봐야 돼요. 지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건설해봐야 될 거. 한번 해봐야죠. 근데 건설 하나마나 이거는 이미 전 세계에서 SMR을 그동안 몇 군데 지어봤는데 아 해보긴 했어요. 네, 중국 뭐 등등해서 뭐 아르헨티나 뭐 등등해서 여러 개 지었는데 네. 다 대형 원전보다 3배 이상, 돈이 더 들어가요? 10배 막 이렇게 들어갔어요. 아 그럼 처음 지은 거는. 그러면. 그러니까 아. 이제 하는 소리는 처음에는 처음 개발했으니까 예? 트라이얼 앤더 에러 시행착오 때문에 이제 네. 비싼데 어. 이거를 한 100개 지으면 싸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100개. 얘기했어요. 그 원자로를 100개나 만들어 SMR을 100개 만들면 이제 건설비 싸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검증하고 많이 짓겠다 했는데 그러면 검증을 언제 할 거냐? 전 세계적으로 원자로 보면은 검증해봐야 2030년 말에나 검증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검증이. 네, 왜냐하면 그게 처음 지은 게 제대로 굴러가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그것을 검증해서 문제가 생기면 고쳐야 되잖아요. 네. 고치는데 10년. 그러니까 2040년 후반에나 실제 답이 나와. 상용화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아니 상용화가 아니라 그냥 답이 나와. 상용할지 말지가 뭐 답이. 그냥 그게 결정을 할 수 있는 2040년이야. 40년이나 돼야 돼. 에라이. 그러면 데이터 센터는 그때까지 SMR 기다리고 다 중지하고 있으란 얘기냐. 안 기다리죠. 말이 안 되죠. 그러면 대형 원전은 15년 걸리는데 신규로 할 경우에 그것도 15년 기다리면은 2040년이잖아요. 올해 인허가 시작하면 2040년에 신규 원전 준공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신규 대형 원전도 안 되고 SMR은 개발 안 돼서 안 되고. 이거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뭘 답을 갖느냐라고 이제 했대. 빨리 재생에너지로 빨리 앞서 가자라는 게 이제 아까 미국의 예를 들은 대로 가능성이 보인다 이거예요. 재생에너지는 1, 2년이면 다 그냥 확 설치하니까.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지역적 제한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용률이 낮다는 거. 한 30% 이하인 이용률이라는 건 100짜리 지으면 실제 30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그런 한계 때문에 그걸 극복해야 되는데 그걸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더구나 많은 양을 뭐 이렇게 대체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니까 그거에 답을 풀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미국 같은 나라는 쉽게 푸는 거예요. 땅이 넓으니까. 땅이 그러니까 넓으니까. 우리나라는 땅이 좁으니까 이제 뭐 지붕 위에다 하자 막 이렇게 하는데 네. 사실 우리나라의 지붕이 아파트가 다 외부 아파트인데 지붕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붕도 어렵고 그럼 주차장 위에다 하자, 뭐 고속도로 위에 태양광 덮자, 아니면 뭐 저기 새만금에다 깔자 이렇게 하는데 네. 지역적 부지상에게 제한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걸 부정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로 100% 극복할 수 있다고 보는 것도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90%라고 한 얘기고, 그러니까 두 개의 조합을 잘 짜는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 거, 서로 못 싸우게. 누가 이걸 잘 짜느냐.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원전을 수명 연장을 하기 때문에 원전 수가 늘어나지 않더라도 수명을 더 오래 쓰면은 건설한 효과가 있겠죠. 그렇죠. 20년 더 쓰면은 네. 20년 안 지어도 되는 거예요. 어떤 한기는. 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수명 연장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원전이 있는 부지에서 폐기되는 원자로가 없어요. 해체되는 게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새로 부지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원전 지을 부지 잡기는 굉장히 우리나라 어렵다. 그건 더 어렵다. 기존의 원전을 해체하고 짓는다 그러면 그 해체하는데 20년, 신규 원전 아까 15년, 15년, 그러니까 35년. 원전 해체하고 지어도 35년 그 걸려요. 35년 안 그러니까 된다. 새로운 부지를 누가 잡아오지 않는 이상은 신규 원전이 어렵다는 거는 인정은 해야 돼요. 그건 인정하고 가야 돼. 그러니까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뭐 데이터 센터 해놓고 원전 이렇게 나가는 거. 뭐 그건 그리고 헛소리야. 재생에너지는 간헐성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그거 싸움이 이미 문재인 정부 때 충분히 싸웠어요. 이미 충분히 싸웠어. 네, 답 나왔어 이놈들아. 그때도 막 어지러웠는데 이게 지금 다시 시작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거 정리 안 하면은 이 정권에서 5년 동안 계속 시끄럽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누가 할지 잘 모르겠어. 대통령은 일단 자기 의견 얘기한 거지만 실무선에서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실무선에서 이걸 답을 갖고 있느냐? 제가 보기엔 없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이 원전하고 재생에너지의 조합을 잘 짜서 가야 돼요. 어차피. 그러니까 네, 둘이 뭐 반반하든지. 에너지 믹스. 믹스인데 원래 믹스라는 개념은
여러 가지를 쓴다는 개념이 아니라 어떤 에너지를 몇 프로씩 쓰느냐 그 그렇습니다. 비율을 믹스라고 하는 예.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믹스합니다라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거 이미 믹스를 하고 있는데 그 비율을 어떻게 조정할 어떻게 것이냐. 가져가느냐 그걸 답을 줘야 돼요. 그 답 드릴게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가 뭐 무조건 클린하고 그것이 뭐 100%다 답을 줄 수 있다라고 우기는 분들도 그것도 사실은 그 좀- 가짜야. 신기루야. 네, 그거 그것도. 신기루고 허상이라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둘의 조합을 누가 잘 만들어내고 예. 이 그렇습니다. 싸움을 안 나게 하고 네. 하려 그러면 미국 같이 시장에 맡기는 거예요. 정부는 규제만 하고 보조금하고 규제로만 미국이 규제와 보조금으로 에너지 푸는 거지 정부에서 막 이래라 저래라 이거 하지 마 저렇게 못 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민간이 에너지 사업을 하면은 근데 네. 우리는 정부가 다 컨트롤하잖아. 원전은 다. 원전은 네, 그러니까 이게 정부 바뀔 때마다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심하잖아. 정치적으로 가.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다 빠져야 돼. 그러니까 한손이 니게가 제대로 필요한 만큼 하고 그거는 우리 빠지겠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너네를 도와주지도 않겠다. 알아서 사업을 잘해라. 네. 재생에너지도 정부에서 도와주지 않겠다. 네. 니들이 알아서 그게 유용하고 클린한 에너지면 시장에서 많이 원할 거니까 네. 시장을 잘 설득해서 많이 팔아먹어라. 이렇게 내버려 두면 돼요. 근데 그거를 너무 그 정치나 정부가 개입을 해갖고 사실상 공산주의 같이 에너지 문제를 건드리는 나라가 우리나라다 이거예요. 그걸 해결하지 않고 네. 우리가 정부 주도로 자꾸 계획을 바꾸면 알겠습니다. 망한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단 한순간도 지루하지 않았고 단 한순간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아주 쉽게 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오늘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전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로 끝! 네. 더 이상 할 필요도 없어. 다 나왔어 얘기가. 예. 다 나왔어. 예. SMR 얘기하는 사람 그거 다 가짜입니다. 네. 네, 끝났어. SMR 어디 갔어? 누가 아는 척하고 하는 거 그냥 입꼬매라. 알겠습니다. 그거는 오늘로 뭐- 그냥 끝났어. 그 결론이 났어 현실적으로 예. SMR. 그 끝났어. 알았지? 네. 고맙습니다.